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똑같이 답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결론만 딱 알고 있으면 아, 이게 결론인가 봐 해놓고 나서 제가 했던 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바뀐 건데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 또다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어도. 안녕하십니까, 바버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박 캠핑 수납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미리 보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말씀드리고요. 초보 차박 캠퍼 수납의 진화 과정 엿보기입니다. 자동차 실내에다가 수납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텐트로 수납을 보통 옮기게 되죠. 그 다음 중급 차박 캠퍼라고 그냥 제가 명칭을 정해봤는데요. 중급 차박 캠퍼의 수납의 진화 과정 엿보기. 텐트에 수납하던 것들을 점차 천장, 루프 캐리어나 루프 박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화되고 있다, 이런 거고, 요 사이에 여기에서 수납이 정말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차박이 거의 포기되는 형태로 루프탑 텐트로 터닝하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예. 루프탑 텐트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제가 루프탑 텐트를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다가 아니고요, 제가 사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희 회원분들, 제가 노지 캠핑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루프탑 텐트를 많이 물어보셔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편하진 않다, 이제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루프탑만 폈을 땐 굉장히 좋은데 이제 어넥스를 펴고 막 하게 되면 오히려 텐트보다 조금 더 번거로울 수도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차박 캠퍼 장비 수납 시 주의할 사항. 일반 캠퍼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5가지 다시 한번 총 결론 내고, 자, 마지막으로 루프 박스, 루프 캐리어, 가로바 이런 거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한 장비 안내를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미리 보는 결론입니다. 차박 여행만 다니는 경우 차에서는 취침만 하고 음식은 모두 사 먹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씻는 건 찜질방 간다, 그냥 보조석에다가 짐들 다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운전석은 가급적이면 좀 비워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딘가 가야 될 때를 위해서 이제 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박 여행을 하면서 라면 정도는 먹고 싶은데 집김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치도 사 먹는 거죠. 집김치가 들어가면 아이스박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 음식은 모두 사 먹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석에 짐들 다 옮겨놓고 그냥 차박 캠핑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박 여행인데 집에 있는 김치를 싸가지고 가고 양파도 가져가고 집에서 먹다 남은 어떤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가져가고 라면 정도로 먹을 거지만 조금 맛있게 먹을 거다. 그리고 바닷가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나는 모닥불 펴고 불멍하는 거, 모닥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를 불멍이라고 합니다. 예, 불멍하는 게 난 좋다. 그 다음에 삼겹살을 왠지 구워야 될 것 같다, 불이 있으니까. 캠핑은 그닥 좋아하진 않고 그 분위기까지는 좋다, 못 씻고 이런 거 나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이 보통 해당되죠. 일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장비가 증가하고 있고 단기 여행 기준이고 나머지 음식은 대부분 사 먹는다. 작은 아이스박스 정도 있으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석에다가 짐 다 싣고 그 다음에 2열 레그룸이라고 하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우리가 다리 놓는 부분, 그 공간 생각보다 넓습니다. 거기에 짐들을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석은 비워 놓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는 캠핑이죠. 차박 캠핑, 차박 여행 다니면서 취사까지 다 하는 캠핑을 한다. 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캠핑으로 봐야 됩니다. 벌레 있을 때, 간절기 때 좀 추울 때, 동계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텐트가 좀 필요하겠죠. 텐트에 딸려있는 부수적인 각종 장비가 필요해지고요.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큰 타프도 필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루프탑 텐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캠핑 장비 수납을 위해서 루프 박스나 루프 캐리어를 권장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 같으면 루프 박스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루프 캐리어와 루프 박스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반은 캐리어, 차를 위에서 봤을 때 반은 이렇게 캐리어가 있고 반은 이렇게 루프 박스, 보트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거, 이렇게 2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좋은데 가격이 상당히 나갈 겁니다. 자, 저의 결론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심플한 차박 여행까지만 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차박 여행으로 마음을 아무리 굳혀도 결국엔 차박 캠핑으로 자연스럽게 진화된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아마 100분이 만약에 차박 여행에 입문을 했다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99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95명이라고 얘기하고 싶다가 실제 제 마음은 99명입니다. 한 분은 정말 뭐 여행만 다니시는 분이 계시겠죠. 대부분 다 이렇게 진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차박 캠핑 모드로 준비를 하시는 게 중복 투자와 시행착오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행으로 접근을 했다가 대부분 제가 봤던 주변 분들도 그렇고요. 그냥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차박 캠핑 용품으로 아예 준비하는 게 좋겠다. 두 가지는 좀 틀리다. 차박 캠핑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가장 큰 단점이 수납 공간이 작은 거죠. 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차박에 접근을 처음으로 뭐 캠핑을 안 해본 상태에서 차박에 접근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냥 시간 남을 때 뭐 금요일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바닷가 가서 토요일 날도 한가하고 일요일도 한가하다. 회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그냥 바다 구경하고 그래 뭐 점심 사 먹고 씻고 싶으면 뭐 찜질방을 가든가 뭐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그냥 잠만 자는 이런 여행을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침에 라면도 좀 끓여 먹고 싶고 야외에 있으니까 또 의자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필요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니까 짐이 삽시간에 장난 아니게 늘어나게 되죠. 차에서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이 늘어난 짐을 안고 잘 수는 없고 최대한 차에다가 넣으려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넣으려고 보니까 장비들을 수납하기가 참 애매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차박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캠핑을 하다가 차박으로 이제 전환을 했지만 저 또한 수납에 대한 고민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수납 때문에 고민했던 차박 캠핑 그 5년간의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이시고 저보다 더 단기간에 더욱 진화된 차박 캠핑의 모습을 갖추시길 기대해 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혹은 그 후에라도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 같이 더 발전된 차박 캠핑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영상 제작을 모르시거나 좀 애매하다 하신다면 이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제가 그 알려주신 노하우를 한번 시도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분의 닉네임이나 성함은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이렇게 노하우를 공유를 해야 차박 캠핑을 하는 우리도 다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박 관련 캠핑 업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더 좋은 제품을 더 만들어서 빠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차박 캠핑이란 단어가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업체들의 제품도 거의 미미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차박할 때 도킹 가능한 텐트, 겨울에는 도킹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킹 가능한 텐트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을까 해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 후에 도킹 텐트 판매량이 많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텐트는 뭐 제드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텐트였는데 많은 업체들이 그 현재 자동차하고 도킹되는 텐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더욱 진화된 차박 용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의자를 탈거하거나 뭐 구멍을 뚫거나 뭐 의자를 다 빼버리고 뭐 아무튼 뭐 캠핑카로 개조를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닌 지금 우리처럼 순정 자동차 그 상태에서 차박을 할 수 있는 갖가지 용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 된 느낌입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업체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일본에서 출시되고 있는 그 순정 자동차용 차박 용품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나라도 순정 자동차 상태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만한 차박 용품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앞으로 업체 입장에서도 아주 큰 마켓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덧붙여서 차박 캠퍼가 이제 캠핑 장비에 대해서 조언을 들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반 캠핑에서는 참 좋은 제품이 차박 캠핑에서는 불편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캠핑 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권유를 하시면 일반 캠퍼의 입장이 아닌 차박 캠퍼의 입장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차박 캠퍼라는 사실과 나의 차박 환경, 차마다 전부 다 환경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차박 환경에 잘 접목되는지 판단하셔서 고민하셔야 중복 투자를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호회를 운영을 하면서 회원분들끼리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보면 뭐 차박하시는 분이 있고 캠핑 오래 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이게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런 우려감이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나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장비를 선택하셔야지 장비만 보고서 선택했다가는 시행착오를 굉장히 크게 겪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서두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차박을 해오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민의 과정, 또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대안을 세워보고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똑같이 답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결론만 딱 알고 있으면 이게 결론인가봐 해놓고 나서 제가 또 했던 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바뀐 건데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 또다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어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제대로 중복 투자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초보 차박 캠퍼 장비 수납의 진화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서 동해안 바닷가에서 회에다가 소주를 한잔 한 후 바다를 바라보면서 차박을 하고 와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검색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까? 자, 캠핑은 번거롭고 음식은 사 먹으면 되고 성수기 때 예약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데나 차만 세우면 되고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침을 또 사 먹기도 좀 뭐하니까 배도 별로 안 고픈데 해장으로 라면만 하나 딱 끓여 먹고 오면 딱이겠는데 생각이 들 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다들 그러셨죠? 냄비와 버너는 부피가 크고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작은 코펠 하나, 작고 간단한 버너 하나 있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폭풍 검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의자와 테이블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늘에 앉아가지고 쉴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음식을 편의점에서 뭔가를 사가지고 먹더라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차 안에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장소가 좋다면 의자와 테이블 정도는 세팅해서 먹으면 참 좋겠다. 그 정도야 뭐 둘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의자는 2개를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점차 반복되고 이제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고 세면도구, 먹을 음식이 증가하고 김치가 상할까봐 작은 아이스박스를 추가를 하고 의자가 불편해가지고 작은 걸 샀는데 오래 앉아있어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편안한 릴렉스 체어를 또 추가하게 되고 그래도 야외에선 모닥불이지 또 생각이 드니까 화롯대를 또 하나 사게 되고 작은 걸 사죠. 작은 걸 삽니다. 큰 거 안 사고 아이스박스가 작아서 또 큰 아이스박스를 추가하게 되고 물건은 점점 늘어나고 차박 취침 세팅을 하려고 보니까 운전석과 보조석은 이미 꽉 찼고 물건을 수납할 공간은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일 큰 게 지금 텐트가 안 들어갔는데도 릴렉스 체어가 제일 커지겠죠. 그래서 릴렉스 체어가 앉으면 편한데 참 수납이 힘드네. 쟤를 안고 자기도 뭐하고 혼자 자면 가능한데 2분이 주무시려고 그러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앞좌석에다 꽂아도 보고 누워도 보고 아무튼 다 해봐도 조금 애매해집니다. 자, 처음에는 트렁크에다가 자전거도 이렇게 매달고서 속초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차는 세워놓고 자전거만 탁 빼가지고 동네 구경도 다니고 운동도 할 겸 그럴 생각이었는데 이미 캠핑 짐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와중에 자전거를 매달고 갈 생각은 아예 엄두를 못 내게 되는 상황이 되죠. 옆에서 보니까 살짝 깔끔해 보였는데 뒤에서 보니까 제법 무게감이 또 있어 보이고 막 그렇죠. 제 자전거입니다. 자, 물건을 이제 보관할 곳을 고민을 하다가 저가형 팝업 텐트를 보통 하나 장만을 하게 됩니다. 텐트에 물건을 넣어놓고 차박을 하면 되겠다. 어차피 텐트는 하나 있으면 한강 가서도 피고
뭐 친구들 놀러 와도 그냥 텐트 하나 펴놓고 놀고, 모기 있으면 텐트 쳐서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자기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위로를 하죠. 그러면서 텐트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자, 낮에 잠깐 쉬고 싶은데 텐트 안에는 이미 짐을 넣었기 때문에 짐이 널브러져 있고, 차 안에 누워보려고 하니까 지금 잠깐 누워서 한잠 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세팅이 안 돼 있는데, 그 세팅을 하려니까 번거롭고, 고민하다가 텐트 내부를 정리하고 바닥에 발포 매트를 깔고 이제 누워봅니다. 자, 반복을 해보니까 텐트에서 쉬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제법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텐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 올 때도 그렇고, 바람 불 때 그렇고, 벌레 많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매시창이 참 사면에 다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괜찮은 텐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팩도 사야 되죠. 이제 팩을 박아보니까 이제 팩이 다 휘는 거죠. 제 영상에 보면 그래서 콜팩을 사라고 안내된 영상이 있어요. 60만원으로 뭐 미니멀 캠핑 장비를 풀세트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팩에 대한 안내가 돼 있어요. 망치도 잘못 사니까 이제 또 시행착오를 거치죠. 그 영상 링크를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스트링, 이걸 사고 나니까 기본 팩들은 전부 텐트 가방 안에 들어갔는데 추가로 산 것들이 들어가질 않죠. 가방이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막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담을 가방을 또 구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딘가를 가면 텐트 세팅을 먼저 하고 텐트에 짐을 넣고 그 후에 차박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텐트에서 잠을 자기도 하게 되는 거죠. 시작은 차박이었는데, 시작은 분명히 차박 여행이었는데 이제 캠퍼가 된 겁니다. 캠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심플한 차박 여행으로 시작하여 짐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 일반 캠퍼가 되는 놀라운 과정을 겪으셨죠? 아직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의 과정을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코스가 됐습니다.